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고용부장을 맡고 있는 강태수입니다. 먼저 예. 먼저 뜻깊은 행사에 연사로 초청해 주신 박영길 회장님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최근 물가 상황과 주요 리스크입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물가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물가 흐름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설명드린 뒤 종합평가에서 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물가 상황입니다. 글로벌 소비자 물가는 2021년 상반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된 탓에 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망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도 글로벌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물가가 물가 목표인 2%를 큰 폭 상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고 그리고 정책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해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0.5%에서 0.75%로 25bp 인상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해서 지난 1월 이후에는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보다 늦은 2022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서 현재 정책금리는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CB의 경우에는 미 연준보다 늦은 2022년 7월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16일 날 ECB가 정책금리를 인상했는데요. 3.5%로 50bp 인상했습니다.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인상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던 소비자 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었고 또 차질을 빚던 글로벌 공급망도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도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도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물가 목표 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서 지난 2월에는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합니다. 특이한 것은 근원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냅니다. 우선 소비자 물가가 작년 7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반면 근원 물가는 이보다 늦은 작년 11월에 가서야 4.3%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의 경우 둔화하는 속도도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근원 물가가 소비자 물가와 다소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로 지역 등 주요국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 소비자 물가는 작년 6월 9.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 근원 물가는 이보다 늦은 9월에 가서야 6.6%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정점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둔화된 반면에 근원 물가는 1.1%포인트 둔화되는 데 그쳤습니다. 유로 지역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움직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로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 10.6%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해서 지난 2월에는 8.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의 근원 물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근원 물가가 정책금리의 가파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하락하거나 심지어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끈적한 물가, 즉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약 79%, 그리고 유로 지역도 약 70%를 차지해서 근원 물가의 움직임은 소비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근원 물가가 이처럼 스티키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국제 유가나 곡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의 하락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도 생각보다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 물가의 둔화 양상을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의 정점 대비 둔화폭은 주요국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우리나라는 정점 대비 1.5%포인트 둔화한 반면에 유로 지역은 2.1%포인트, 미국은 정점 대비 3.1%포인트 각각 둔화하였습니다. 특히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근원 물가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정점 대비 0.3%포인트 둔화에 그친 반면에 미국은 1.1%포인트 둔화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로 지역은 근원 물가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비해 근원 물가가 더욱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원 물가가 미국에 비해 정점 대비 둔화폭이 작은 것은 미국에 비해 근원 물가의 오름세가 작았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원 물가의 둔화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근원 물가를 근원 상품 물가와 근원 서비스 물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근원 서비스가 근원 상품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원 물가에서 근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69%, 미국은 73%, 유로 지역은 62%입니다. 따라서 근원 물가의 기조적인 움직임은 주로 근원 서비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먼저 미국은 근원 상품 물가가 팬데믹 기간 중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팬데믹이 진정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보다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셧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상품의 공급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서 가계의 소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는 미국의 그런 상품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급망 차질이 완화되면서 그런 상품 물가는 빠르게 둔화하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낮았던 근원 서비스 물가는 오름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상품 수요가 서비스 수요로 옮겨가고 있고, 노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서비스 공급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최근 미국 근원 물가의 둔화 속도가 느린 것은 근원 상품 물가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은 근원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기인합니다. 유로 지역의 경우에는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 물가의 오름폭이 모두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이로 인해 유로 지역의 근원 물가의 오름세가
아직 정점을 지나지 못하고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CB 라가르 총재는 연설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가가 너무 높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로 지역의 그런 상품 물가는 과거 공급망 차질과 유가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 가격 상승폭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런 서비스 물가 역시 과거 에너지 가격 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오프닝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펜트업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근원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격 결정력을 가진 일부 업종에서 기업들이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근원 물가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유로 지역은 근원 서비스와 근원 상품의 물가 오름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근원 물가의 오름세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로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먼저 근원 상품 물가의 경우 오름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미국과는 달리 아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체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데 따라 비용 인상 압력이 시차를 두고 그런 상품 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위주의 소비 증가세 그리고 수입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근원 상품 물가 오름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비중이 높은 근원 서비스 물가의 경우 오름세가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로 지역과는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근원 서비스가 근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원 상품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근원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물가 안정 측면에서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 서비스 물가 움직임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근원 서비스 물가를 다시 주거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주거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가에 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유로 지역은 주거비에 임차료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주거비에 임차료 외에도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인 자가주거비까지 포함해서 물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나 유로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비가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한 반면에 미국은 47%에 달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거비 물가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유로 지역의 주거비 오름폭도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의 부진을 반영해서 주거비 오름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미국의 신규 월세 가격이 작년부터 하락하고 있는데 왜 미국의 주거비 물가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주거비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비 물가는 양국 모두 신규 계약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약했던 것까지 포함하여 전체 평균 주거비 가격을 물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 가격의 움직임에 비해 매우 더디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신규 임차료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주거비 오름세는 점차 둔화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근원 서비스 물가 중에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물가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는
둔화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 지역의 경우에도 주거비 제외 그런 서비스 물가의 오름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거비 제외 그런 서비스 물가는 향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오름세가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거비 제외 그런 서비스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노동시장 상황의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직후 노동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아직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팬데믹 직후 노동시장을 떠났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복귀한 데다가 최근에는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새롭게 참여하는 일원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이 덜한 상황입니다. 노동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공급의 차이가 반영되어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타이트니스를 나타내는 실업자 수 대비 빈 일자리 수를 보면 미국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실업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0.7개 늘어난 반면에 우리나라는 0.1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생산 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여 임금이 상승할 경우 서비스 물가는 상품 물가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금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가 우리나라에 비해 더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월 1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의 근원 물가에 대한 전망을 근원 상품, 주거비 그리고 주거비 제외 서비스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근원 상품 물가는 이미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물가는 당분간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신규 임차료가 지난해부터 하락하고 있어서 결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한 주거비 제외 서비스 물가는 둔화 속도가 매우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원 서비스 물가 둔화 속도는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에 달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주거비 오름세는 전세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이미 둔화하고 있고 향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원 상품 물가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입 물가 오름세가 큰 폭 둔화하고 있어서 향후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원 물가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는 최근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 둔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는 정점을 찍고 둔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둔화하는 속도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의 둔화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원 상품 물가는 오름세가 큰 폭 둔화된 반면에 근원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로 지역은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 물가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원 상품 물가의 오름세는 정체된 가운데 근원 서비스 물가는 오름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근원 서비스 물가가 미국 유로 지역과 달리 완만하게나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선 전세 가격 하락에 따라 주거비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난 까닭에 노동시장이 비교적 덜 타이트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유로 지역은 주거비 상승률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임금 상승 압력도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티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물가는
향후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라 비중이 높은 그런 서비스 물가가 어떤 속도로 둔화되느냐에 따라 둔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소비자 물가 전망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둔화할 것인지 그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추이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폭과 인상 시기, 비근원 인플레이션의 2차 파급 정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의 둔화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먼저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물가 전망을 할 때 금년중 국제 유가를 80불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등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70달러대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유지된다면 소비자 물가 둔화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경우에 원유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서도 국제 유가는 언제든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과 관련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주요국에 비해 공공요금 인상폭이 작았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공공 부분이 어느 정도 흡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작년에는 32.6조 원의 대규모 용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분이 원가 부담을 영원히 떠안을 수는 없고 언젠가 공공요금을 시차를 두고 인상해서 누적된 원가 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난 1월에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13.1원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공공요금이 언제 어느 정도 인상될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도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비근원 물가의 근원 물가에 대한 2차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입니다. 지난 2년간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 비근원 물가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비근원 물가는 시차를 두고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국제 유가, 에너지 요금 등 비근원 물가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시차를 두고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 물가에 2차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2의 라가르드 총재도 과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현재의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유가나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 관련 공급 요금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근원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불확실성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 둔화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7월 4.7%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금년 들어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12월 3.8%에서 1월에는 3.9%, 다시 2월에는
4.0%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체감도가 높은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일반인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월 3.9%에서 2월 4.1%로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에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체감도가 높은 국제 유가나 공공요금이 변동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의 둔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전년도에 연평균 5.1%에서 금년도에는 연평균 3.5%, 내년에는 연평균 2.6%로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전년도 연평균 3.6%에서 금년도에는 3.0%, 내년에는 2.0%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유로 지역과는 달리 주거비와 주거비 제외 근원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가 이미 둔화하고 있고 근원 상품 물가도 수입 물가와 함께 둔화할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 물가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나 국제 곡물 가격 등 변동성이 높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 경우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비자 물가 오름세의 둔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인상폭, 비근원 물가의 2차 파급 정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등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